규방공예를 하고 있는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강사와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원시 규방공예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하는 일은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을 치르고 있는 이제 주관 단체로서 업무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 규방공예라는 어떤 명칭이 붙었다고 해요. 8, 90년대쯤 이렇게 붙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집 안에서 했던 공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자수라든지 매듭, 조각복, 특히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조각보를 현대화하는 작업들과 또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조각보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천연염색, 또 복식을 만드는 한복이나 이런 쪽도 다 규방공예 안에 침선 쪽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저만의 취미를 좀 찾고 싶어서 이제 규방공예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나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규방공예라는 데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든지 하면 약간 실증을 잘 냈던 스타일이었는데 규방공예는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깊이라든지 그 고화함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규방공예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증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후회를 한 적도 없고 지금도 아직도 재미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고 규방공예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식도 예전에는 다 만들어서 이제 입으셨잖아요. 그 복식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을 버리지 않고 다 이제 조각조각 이어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가 필요한 용도의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라는 거를 가장 많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 텐데, 보자기는 쌀 수도 있는 거고 깔 수도 있는 거고 덮을 수도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도 무슨 지금의 박스가 아닌 그런 이제 그 보자기 종류에다가 싸갖고 이사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막연히 있는데, 그냥 보자기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또 현대화된 어떤 이제 천을 갖다가 이제 재봉한 상태의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문화가 지금 외국에서는 박스 형태 이런 걸로 운반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은 그 보자기 문화 싸서 그렇게 이구 지구 이렇게 이제 이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옮기실 때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보자기가 싸는 것만이 아닌 또 지금의 커튼 역할을 하는 그 방장 같은 것은 또 추위를 막아주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던 것이고요. 또 어떤 그 쓰임새나 그 또 형태에 따라서 좀 굉장히 모양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들 사용들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각보를 크게 이제 나누면은 궁보가 있고 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보는 그야말로 궁과 그 왕가에서 사용했던 이제 보자기를 말하는데, 굉장히 정형화되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맞는 그 색상을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궁보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지금 이제 현존하는 조각보 중에 300년 전에 만들어진 아청 운문단 보가 있어요. 예전에 궁보는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위계 질서에 맞게끔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왕가에서 왕이 사용하는 또 그런 색상이라든지 또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왕의 가족들이 또 사용했던 거는 또 조금 달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가장 지금 많이 조각보로 알려진 민보 같은 경우에는 양반과 평민이 이제 같이 사용을 하였던 것을 민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양반 쪽에서는 어떤 비단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을 테고, 평민 쪽에서는 아무래도 면직물이라든지 배 종류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그 조각보를 선호하는 이유가 민보는 정형화되지 않은 각자 개인만의 어떤 원단과 생각과 그 처지에 맞게끔 또 사용을 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몬드리안 이제 작가 아시잖아요, 유명한데 그분이 어떤 패턴의 이제 화가로서 유명하듯이 우리 선조들은 그 훨씬 더 전부터 100년 이전부터 그런 패턴을 사용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위치에서 스타트를 했을 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앞서서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도 들고 가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전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재봉이 아닌 손바느질을 주로 하거든요. 저희 작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섬세함에 또 놀라는 것 같고 그 패턴의 자유로움과 그 고급스러움에 또 매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했을 때 놀이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열쇠패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부의 상징처럼 엽전, 예전에 사용했던 이제 엽전이라든지 곳간의 열쇠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달려 있으면 어떤 또 부의 상징처럼 또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식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놀이개 종류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주머니, 또 주머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규방공예에서는 왕비가 사용하였던 것 중에 또 이제 진주낭이라고 해서 금사를 둘러서 그 위에 진주를 또 달아서 사용했던 그런 주머니도 있고요. 또 서민층이나 또 평민층에서 사용하였던 주머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보자기가 보통 복을 싸서 준다는 의미도 있어서 복주머니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의미를 두어서 또 이제 그렇게 주머니를 또 선물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채워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머니 종류 중에는 뭐 두루 주머니도 있고 귀주머니, 그 모양이나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제 특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잠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색동 원단을 덧댄 이제 그런 이제 복주머니를 우리 이제 선조들은 그 새해에 세뱃돈을 거기서 이제 넣어서 주면 좋겠다 이런 또 의미에서 이제 그런 주머니들을 또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선물이나 장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이라는 거는 이어야지만 계승만 해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를 계승도 해야 되지만 어떤 발전시키고 변화도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작업을 저도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 게 예를 들어서 180도를 다 변화를 준 원단부터 어떤 그 콜라보 하는 것까지 다 너무 변화를 줬을 때는 우리의 그 고유 전통 조각보 이런 거를 또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그 고화함이 깨질 수가 있고 변화를 줄 때는 반드시 바탕에 전통의 의미를 좀 두면서 그런 재료와 같이 이제 현대화된 이제 물성들을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또 그 고화함도 또 나타낼 수도 있고 현대화적인 그런 이제 작가들의 의도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서 적절히 조화를 좀 하는 게 여러모로 우리 것도 지키면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작품은 예전에는 원단끼리 그 원단에 다른 물성들이 있는 거 거친과 약간 이제 실크의 조합을 제가 좀 좋아했어요. 보통은 기본이 조각보를 할 때는 원단에 이제 특성을 쓰거든요. 색깔을 여러 가지를 쓰되 예를 들어서 못이면 못이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입고 있는 배자처럼 실크면 실크만 사용을 한다든지 했는데 저는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조합했을 때가 너무 재미있고 궁금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조금 다른 원단끼리의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실키함은 더 배가 되는 것 같고 그 못이나 삼배 또 원단은 더 거칠게 표현이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좀 콜라보를 했었는데, 요즘에 오래 하고 있는 작업들은 원단과 그야말로 철제, 이제 장석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같이 콜라보하고 염색도 거기에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조각보도 꼭 지금 이렇게 싸는 문화가 많이 없지만 판넬화 시키는 작업도 지금 한번 해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림 보듯이 조금 편하게 조각보드를 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작업을 좀 그렇게 해서 전시를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아직도 규방공예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원에서는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그 공모전을 제가 주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이 지금 좀 규방공예 쪽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공모전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국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도 실력이 되시면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면서 해외에 있는 교포나 또 이런 작가분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가까이 일본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올해는 또 캐나다에 사시는 또 교포분들이 한 20분 정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공모전에. 그러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중이고 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거든요. 영리 목적이 아닌 재능 기부 차원에서의 있던 수업도 활성화해서 많이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규방공예에 대한 매력을 좀 알고 또 그것들을 또 이제 굉장히 취미를 갖다가 살려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수업 문화 또 그리고 전시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더 알려드릴 기회도 많고 또 아실 기회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수원에 온 지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와서 바로 규방공예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배우면서 또 단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본의 아니게 또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다 보니까 자꾸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강의 의뢰라든지 또 전시할 기회가 또 생기고 하면서 고향이 저는 수원이었어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수원하고 저는 좀 합이 잘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하게 됐고 뭔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르가 있는지 사실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는 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가 싶고, 지금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 회원들이 한 50분 정도가 계시고 또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또 작가분들이 또 명예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또 규방공예를 알리고 또 어떤 작품을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언제 못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또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제가 좀 활동을 할 수 있고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너무 흔쾌히 할 계획입니다.